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현재 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제가 우리 텔레그램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의 시장을 변곡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의 방향성도 변곡점일 수 있고요. 혹은 주도 업종이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변곡점들에서 주도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해당 주도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높은 확률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요새는 거의 밤에 새벽에도 좀 깨서 이제 주도 업종, 차기 주도주들의 그런 흐름을 보고 있느라고 잠을 좀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안 나와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목이 아예 안 나와서 영상도 못 찍어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저께하고 어제 못 찍어드린 거를 이제 오늘 이제 찍어드리는 것이고 이틀 정도 목이 안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뭐 부실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요.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리는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의 그런 영업이익과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54%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54%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7%가량 증가를 하면서 2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영업이익 실적에 대해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해상용 이제 안테나라던가 혹은 원해평 위성통신 안테나. 근데 이 정도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해상용 안테나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위성통신에 대한 사업이 이제 부각됨에 따라서 사실 원해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라던가 SEC, 텔레셋 이런 유럽 기업들의 위주로 이제 매출이 그냥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31년까지 이런 위성통신에 대한 시장만 하더라도 120조 원 이상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은 시작조차 않은 단계죠. 참고로 전 세계에서 30% 이상이 여전히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인도에서조차 40% 정도가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배라던가 비행기는 물론이고 오지 같은 경우 혹은 동남아시아 혹은 후진국들 위주로 아직도 인터넷 통신망이 구비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뭐 은행회사도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지금부터라도 기지국을 뭐 대한민국이나 현재 선진국들처럼 기지국을 새로 깔아서 그런 인터넷망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너무 늦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통신망이라던가 기지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깔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 비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 특히 시간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기업들, 이들 국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인터넷을 사용 못하고 있고요.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성통신을 통한 이제 인터넷망을 통신망이죠. 구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요. 원앱이라던가 혹은 텔레셋, SEC, S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인텔리안 테크가 주요 협력사로 이제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 산업, 위성통신에 대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인텔리안 테크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가 어떤 것들을 하느냐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성통신 안테나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위성통신을 할 때에는 지상에서 그 통신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 안테나도 종류가 꽤 있습니다. 대략 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전에 스카이라프 했을 때처럼 그런 안테나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안테나입니다. 근데 위성통신의 안테나를 받을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터넷 테크가 당연히 독점적인 거의 과점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파라볼릭 안테나 이거는 저궤도뿐만 아니라 이제 중궤도 그리고 고정궤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평판형 안테나라고 해서 정확한 이름은 페이지 어레이 안테나입니다. 이건 부피가 워낙에 작아요. 부피도 작고 높이도 작고 아예
무게도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자동차라던가 혹은 뭐 선박 아니면 군인들,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통신병들이 엄청나게 큰 그런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평평형 안테나를 이제 구비를 함으로써 위성 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인터넷망을 구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뭐 기지국이 파괴되어도 뭐 상대방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결국 이 에너지 원, 그러니까 통신의 원이 우주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무슨 짓을 벌여도 통신망이 끊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사실 최근에 인텔리안테크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발표를 했느냐. 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미군, 미군으로부터 수주를 받았어요. 네, 인텔리안테크는 미군으로부터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에서 점유율이 56%, 약 5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 X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제외하면 거의 전 세계적인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한 것을 통해서 이제 R&D 연구개발과 동시에 이제 제2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1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후반대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대. 이거는 뭐 비용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R&D를 이제 자산으로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양아치 기업들, 뭐 재무적인 속임수를 쓰는 기업들은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나오면서 이제 올해 4분기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영업이익률 10%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로 했었던 해상용 안테나뿐만 아니라 위성통신용 안테나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뭐 게이트웨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스카이라프트처럼 생긴 안테나입니다. 혹은 뭐 페이지라던가 혹은 평판형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파라볼릭 안테나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성통신 안테나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쪽 시장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 커질수록, 참고로 2031년까지 통신망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규모도 120조 원 이상이니까 지금은 거의 시장 규모가 없다시피 하는데 120조 원 이상까지 커진다는 점은 어마어마한 상당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원앱이라던가 SES 혹은 컴퍼니 A라고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존 혹은 텔레셋 이런 쪽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인텔리안테크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고, 당연히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영국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보통 이제 중국이 대놓고 밀어주는 산업은 바로 전기차고요. 그리고 뭐 한국이 대놓고 밀어주는 산업이 뭐 원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도체 이런 것, 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영국은 콕 집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국가는 특정 기업을 콕 집어서 밀어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원앱을 밀어주고 있어요. 네. 콕 집어서 원앱이라는 위성통신 기업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만에 방문해서도,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거의 방문이 어려웠어요. 장관끼리의 그런 만남은 훨씬 더 어려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방문해서 이제 협의를 한 결과,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앱의 위성 통신을 대만 전역에 깔겠다라고 밝힌 것이고, 왜 그러냐? 뭐 당연히 이제 대만의 통신망에 대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온다거나 혹은 공격을 가할 때 결국은 비상시에 통신 인프라가 훼손되더라도 위성통신 있으면 결국 통신에 대한 우려가 없다. 물론 그러면 위성통신을 파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위성통신을 파괴하는 데 쓰는 비용이 위성통신 비용보다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위성통신을 파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위성통신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자국 입장에 더 유리해요. 오히려 더 상대방의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원과 자본을 쓰게끔 하는 것이고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로켓을 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고지에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우주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가주도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주도라는 것은 기간산업 혹은 방위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영국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타링크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 기업들, 미국은 미국 기업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가 간의 그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원앱이라던가 텔레스, SES,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사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장이 이제 막 커지는 산업인 만큼 결국 시장이 양분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스타링크 X가 모든 산업을 다 장악한다 이런 경우는 스타링크가 모든 권역을 장악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원액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온시티도 뚫었습니다. 네온시티에서도 이성통신이 깔릴 것이고 여기에 따른 주요 사업자는 원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스페이스 X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업자들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통신에 대한 그런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그런 사업도 혹은 성장성도 그냥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위성통신, 우주통신에 대한 분석도 함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의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차기 주도주들의 그런 흐름을 살피느라고 잠을 거의 못 자서 이제 목 상태가 맛이 가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